안녕하세요.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좀 부담이 많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가시고 계실 거예요. 아직도 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330%나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점이 아닐까, 다시 한번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은 분들과 그리고 많은 유튜브 분들이 이제는 좀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조정도 한 번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었고, 그리고 신고가를 찍자마자 음도지가 나오면서 무려 13%나 하락이 나왔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걱정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자, 그런데 제가 이때부터 계속 두산의 차트적인 관점과 그리고 프로그램이 끼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 두산은 어떠어떠한 패턴과 어떠어떠한 과거의 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만약에 주가가 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다시 한번 인생을 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추매로 계속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원전 종목들이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2%나 상승을 해주었죠. 이러한 이유 제가 종합적으로 다 설명드리면서 자, 오늘 차트적인 관점과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월요일날 나올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뉴스 종합적으로 다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집중해서 한번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100만원까지 힘차게 날아가자고 댓글에 100만원 한 번씩만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차트적인 관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산은 차트적인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산은 이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3일선과 5일선을 타고서 11선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자, 두산은 만약에 3일선과 5일선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 11선까지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여기에서 잘 대응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고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3일선과 5일선에서 대응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3일선이 깨지면 5일선이 깨지면 11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두산은 이때와 이때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정확한 패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저점부터 해서 13만원까지 이 솟구쳤을 때 이때 차트를 제가 핀 겁니다. 자, 이때를 보면 자, 이때 한번 볼게요. 자, 이때를 보면 자, 이 세 자리예요. 이때 이 세 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우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세 자리 모두 13%에서 11%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지 반등해주면서 이렇게 우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 자리가 약 67,000원 정도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죠. 그런데 이때는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조정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와는 지금 힘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힘의 차이가 뭐냐면 자, 이 당시는 상한가 하한가가 15%였던 시기고요. 지금은 30%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주식을 하던 인구가 채 10%에서 20%도 되지 않던 그런 시기였어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없던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5천만 명 기준으로 잡고요. 지금 2천만 명 정도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40% 가까운 인구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좋다는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한동안 계속적으로 원전 섹터가 전체 시장을 이끌어주는 주도 섹터였죠. 원전 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테마들은 최근에 뭐 AI나
뭐 신재생에너지나 대선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 주었지만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계속적인 조정이 있으면서 중간중간 반등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시총이 낮은 테마 종목들만 위주로 급등락을 반복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산같이 시총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크게 움직인 섹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원전 섹터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었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주로 네이버, 카카오 외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오른 종목은 반도체에서 하이닉스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 종목 외에는 시총이 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인 종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심 때문에 이 광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추가적인 이탈만 나온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 개인 주주님들이 계속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71,000원 구간까지 올라갔었죠. 그 자리가 바로 이 구간이고요. 이때는 약 76,000원 정도 상승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까지 못 올라갔죠. 그런데 이때 하락을 보면, 자, 이때 하락이 약 62,000원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61,200원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62,5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죠. 그런데 62,500원 부근이 11선을 타는 자리였고, 이 자리와 거의 유사한 자리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때보다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하락률도 낮을 수밖에 없었고, 11선과 이 가격 지지 라인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하면서 제가 무조건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현재로 와볼게요. 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자, 어제 저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어제의 종가를 약간 아주 한도가 이탈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11선을 정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상승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다고 하면, 자, 다시 한번 과거를 가볼게요. 여러분들께 오늘 완전히 다 까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66,000원에서 66,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늘 종가가 65,800원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자, 이 자리 보시면, 자, 66,900원 종가 마감을 했죠. 그러면, 자, 오늘과 이때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때와 상승폭과 하락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자리라고 정확하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가격적인 자리에선 이 자리에 있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자, 이 자리가 됐던 이 자리가 됐던 지금 가격적인 면에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전 고점을 돌파 트라이를 해주는 모습을 기대하는 차트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이러한 트라이가 나온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이 나와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때처럼 8만원대까지 쭉 그대로 치고 올라갈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좀 볼게요. 자, 최근에, 자, 3일 전과 4일 전에, 자, 이날과 이날이죠.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커다란 매도를 했습니다. 무려 410만 주나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이 장대 양봉날 무려 280만 주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장대 양봉의 280만 주보다 무려 130만 주나 더 커다란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이때 자리를 보면, 이때 자리가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깨지 않고서 오히려 프로그램에 더 많은 매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수급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엄청나게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매도를 많이 했어요. 기타 법인도 매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종가가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 굉장히 뭔가 좀 의미 있는, 뭔가 계획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약한 상승을 보였죠. 근데 어제도 약한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무려 4%나 하락을 했는데, 어제 오히려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36만 주나 들어왔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무려 54만 주나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법인까지 모두 다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전체가 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과거의 차트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이런 고점 트라이나 아니면 8만원대까지 계속적인 돌파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5월 28일부터 2180만 주에서 2400만 주까지 늘어났었죠. 그런데 자,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2400만 주에서 2200만 주까지 200만 주 매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 다시 한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다시 대차 잔고가 170만 주나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왔었죠. 공매도는 고점일 때, 이런 하락 구간일 때 대차 잔고를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야지만이 다시 한번 고점에서 수익을 내고 저점에서 재매수를 통해서 이거를 갚아주고 이 현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라가고 있는데 대차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쇼 커버링이나 쇼 스퀴즈를 예방하기 위한 자기들이 청산을 피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수급과 차트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날 너무너무 기대해도 좋을 만한 그런 차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또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종합적으로 섹터 전체를 좀 살펴볼게요. 자, 한전 기술을 좀 보면 한전 기술은 오늘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준가로는 지금 이날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자, 한번 이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안 좋은 거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자, 한전 기술은 항상 두산과 같은 움직임을 보이든지 아니면 두산과 약간 엇박자 느낌으로 하루나 이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최근까지의 모습을 보면 두산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버텨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어제 한전기술이 더 반등폭이 작았습니다. 한전기술은 어제 9% 하락했다가 3.5% 마감을 했었는데 두산은 4% 하락했다가 1.5% 마감을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한전기술이 당연히 시총도 낮고 상승률도 두산이 330%를 갔을 때 한전기술은 120%밖에 못 갔기 때문에 한전기술이 더 솟구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전기술 이때 보세요. 자, 이때 자, 두산보다 무려 2배에서 3배 가까운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우리기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면서 적어도 양봉 못 만들더라도 1%에서 2% 하락하는 정도에서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5% 가까운 추가적인 하락을 해주면서 어제 최저가보다 오히려 더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오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은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매수를 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얘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전력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은 얘는 하락을 한 것 같지만 얘는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수급으로 끌어올렸는데 오늘 중심값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는 보세요. 자, 프로그램이 3일 연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무려 230만 주가 넘어가는 풀 매도를 했어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외국인도 계속적으로 풀 매도를 했고요. 이거를 기관이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얘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3일선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전기술은 자, 11선도 강하게 이탈을 했죠. 자, 그리고 BHI 한번 볼게요. BHI도 마찬가지예요. BHI도 오늘 자, 적어도 요 정도에서는 마무리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BH는 21선에서 이탈을 하면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얘도 가격적인 면에서 이날에 중심값을 이탈하진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한전기술과 마찬가지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깨졌다는 거죠.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중심값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전기술은 중심값도 깨버리는 자리에서 이탈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오르비텍을 볼게요. 원전 해체 대장주였죠. 자, 오늘
무려 23%나 급등했다가 엄청나게 급락이 나와서 사실적으로 오늘 고점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하한가를 맞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고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우진엔텍, 얘도 원전 해체 대장주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 자, 고점 대비해서 지금 25% 가까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기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기술은 자, 시총이 낮기 때문에 이때 대장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는 실질적으로 크게 밀린 게 없이 오늘 상승폭으로는 대장을 했습니다. 무려 5.5%나 상승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5,000원 가격 트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좋은 자리에서 두산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이 원전주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원전 해체주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AI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많이 분산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두산에너빌리티로 원전으로 집중이 됐던 이 돈이 분산이 됐기 때문에 원전은 좀 힘이 빠져 있었고, 어제였죠. 어제 원전 해체 이 부분이 정부에서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적인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전 해체주 쪽으로 돈이 쏠려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 원전과 원전 해체주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원전은 실질적으로 자, 미국과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우리 두산이 없다고 하면, 한수원이 없다고 하면 미국도 아무리 원전을 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시장의 수주를 따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자, 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이런 재료를 갖고 있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될 수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자, 원전 해체주는 실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는 1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전 해체 테마주로 급등을 했던 오르비텍이나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테마주로 대장을 하긴 했지만 단지 테마일 뿐이지 실적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즉 작전주였다는 거죠. 수급주, 성장주, 실적주가 아니고 그냥 작전 테마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재료가 뜨자마자 자, 얘는 어제까지 급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올라주는 척했다가 하락을 한 거고, 오르비텍은 어제 안 가고 오늘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어제 단일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못 간 걸 오늘 끌어올려서 우진엔텍과 킬 맞춤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집어 던졌다는 거죠. 얘는 그냥 재료 소멸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돈, 그리고 AI가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최근에 계속 이재명 정부가 AI 정책 지원을 100조 이상 한다고 했고, 요번에 자, 13조를 지원을 한다고 했죠. 먼저 1차적으로.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네이버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카카오페이라는 거를 계속 이용을 해왔어요. 정말 편하게 이용을 했죠. 그런데 작년에 뭐가 있었죠? 작년에 애플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도 좀 시장에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이버 페이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네이버 페이를 IPO 한다고 네이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네이버는 물적 분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가 떨어져 나기 때문에 네이버는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의 경쟁사가 생기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가 생긴다고 하면 이 경쟁사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AI가 하락기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여기에서 수급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원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신고가였었어요. 하이닉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닉스는 말이 안 되는 상승을 했어요. 이번에 SK가
자,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와 굉장히 좀 친정부 성격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SK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해 주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은 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SK는 이렇게 엄청나게 과거의 고가까지 돌파를 해버리면서 엄청나게 커다란 급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오늘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봉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해 주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하이닉스는 하락이 나오고 여기에서 돈이 다시 한번 이것도 원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삼성이 자 여기 박스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만 돌파를 한다고 하면, 자 여기만 돌파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서 7만원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종목들이 삼성과 함께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줄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하이닉스의 하락과 삼성전자의 상승을 서로 함께 보면서 자 반도체 소형주들, 소부장애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이 돈도 원전으로 들어오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SKC라는 종목을 보면 자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급등을 했어요. 어제 무려 9%나 급등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대로 다 뺐습니다. 제주반도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찬가지로 제주반도체도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다시 한번 다 뺐죠.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젠 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로 다 뺐어요. 클로봇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는데 그대로 다시 다 뺐습니다. 레인보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인보우도 큰 상승은 안 했지만 다시 한번 전부 다 빼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들이 다시 한번 커다란 수급을 동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장의 돈은 원전으로 모두 다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대장 역할을 하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전체 대장을 하고 있고, 그 뒤로 시총이 작은 우리기술이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은 절대로 지금 매도를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제가 종합적으로 차트적인 관점, 섹트적인 관점, 원전적인 관점, 모든 관점에서 자 프로그램과 수급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러한 패턴대로 이렇게 커다란 상승이 나와주든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더 마련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매수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주가가 하락할 여지보다는 상승을 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90% 이상을 좀 전 상승에다 배팅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지금 돈 한 푼 받지 않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디서도 분석해주지 않는 이런 자세한 분석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정말 많은 분들 저한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시면 정말 바랄 게 없습니다. 자, 꼭 한번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뉴스 좀 설명드릴게요. 자, 두산 자 LNG 저장 탱크 공사 수주 유력이라고 이런 뉴스가 또 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 LNG 저장 탱크 뉴스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좋은 뉴스가 계속 또 나와주고 있고요. 두산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제가 2만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증권사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자, 34,000원에서 4만원이 됐고요. 4만원이 44,000원이 됐고요. 이게 55,000원이 됐다가 최근에 75,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 8만원이 나왔죠. 그리고 또 유한타 같은 경우에는 8만원을 넘어서 이제 81,000원까지 주가를 목표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자 주가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목표가를 높여야죠. 어떠겠어요? 목표가를 낮춰버린다고 하면 오히려 자기들은 신뢰가 깨져서 투자자들한테 원망만 사면서 너들 때문에 수익 볼 수 있는 걸 손실봤다, 빨리 팔았다, 욕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가를.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상향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긍정적인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적인 부분에서 과거에 14만원까지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만 1,000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7만원대 다시 한번 돌파를 나왔다가 다시 한번 조정에 나오고 다시 한번 8만원대를 갔었다. 근데 요번에 주가가 지금은 광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는 트라이만 나오고 헤딩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8만원대까지 쭉 치솟아 올릴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주가 상향 목표가가 8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쵸? 아까 제가 차트적인 관점 말씀드린 거랑 이 목표가랑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산 지금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월요일날 제대로 된 대응하셔서 큰 수익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 영상이 큰 도움이 돼서 우리 주주님들 정말 다음 주에 큰 수익 내는 그런 주주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